천정 괜찮습니까?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열렬한 환영에 너무 감사드리고, 사람은 꼭 이렇게 대화를 해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디건 사님하고 유미 사님하고 성격이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좀 이렇게 안 낯쓰고, 저 안 낯서요. 왜? 생긴 그렇게 낯설 것 같아요? 절대 낯서는 성격 아니고요. 적극적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남들한테 잘 드러나기 때문에 장단점이 크게 부각되는 반면에, 이게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남들이 몰라요. 그 사람 자체를 몰라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별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나서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줄반장 같은 것도 스스로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남을 대표한다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도 저 모르고 저도 선생님 모르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윤, 눈앞에 혜택도 중요하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내가 어떤 그룹을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떤 사업체를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장기적인 안목과 이념을 갖고 내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에도 GIP 보너스가 지금 3년차 제일 테이블 금액이 제일 큰 게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지만은 이게 순간적으로 보너스가 많이 걸려서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게 내 장기적인 비전이에요.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 꿈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순간적인 이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올 10월 달이면 만 18년이 됩니다. 18년 되는데, 예? 발음이 좀 그렇습니까? 18. 우리 경상도 사람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사업이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 그룹도 이제 저를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 돼 가는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요즘은 훨씬 더 옛날보다도 이 사업을, 처음에는 그냥 뭐 좀 내 노후나 어떻게 좀 보장받자,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차원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1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소망, 꿈,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다 이루어졌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작년 5월 달부터는 정말 내가 나머지 삶, 제가 이제 3달 뒤면은 제가 이제 지천명이 돼요. 지천명이 뭔지 아시죠? 예. 40이면 부록이라 그러고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될 때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 죄송합니다. 이 껍데기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바르고 이러니까 제가 잘 안 늙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자체가, 이 안에는 항상 꿈과 비전, 그리고 이제 도전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항상 그 젊음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 제 사업 설명회 혹시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 사업 설명회 OM 안 들어보신 분? 손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제 OM 정도도 안 들어보셨으면은 뭐 이 찬스 미팅 같은 게 당연히 오늘 처음 들으시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사슬 같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사실은 제 마음을 좀 이게 표현하고 싶어서 했던 말씀이고, 제 OM도 안 들어보셨으면은 그럼 제 테이프는 들어보셨어요? 제 테이프도, 정학수 테이프도 안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조대근 사님 평소 저를 프로모션 잘 안 하셨군요. 왜냐면 워낙 뭐 훌륭한 업라인 스폰서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굳이 저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나 봅니다. 가면은 뭐 재밌는 사업 설명회라든지 그런 오디오 CD라든지 테이프가 많지는 않고 한 4-5개 있어요. 제가 이제 녹음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좀 지겨우시거나 좀 졸릴 때 딱 틀면은 잠이 확 깹니다. 왜 깨냐면은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집중을 해야 돼요. 제 말은 아마 다른 분들은 들으시면은 운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정말 제 입장에 있어도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저한테도 소중하고
정말 뭐 이 암엔요 원리 아까 제가 이제 좀 이따 원리를 제가 사업을 해나가는 원리를 알려드릴 텐데 원리는요 일반 세상 삶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사업을 해나가는 방법 어쨌거나 지금 결과가 이제 작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미리 뭐 집안이니까 뭐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자랑으로 듣지는 마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전 세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 이 IBO 중에서 한 40명 안에 들어갑니다. 예. 단지 이제 제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돈을 막 모아가지고 재벌이 되고 이런 꿈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쓰는 건 참 좋은데 그걸 뭐 집착하거나 이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더 불려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남들한테 보여주겠다 과시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자동차를 제가 뭐 좋은 걸 타고 다니는 거는 오로지 제가 그 자동차가 좋아서 그렇지 내가 이걸 뭐 BMW 타면서 남들한테 과시해야 되겠다 티끌만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반장 하겠습니다 뭐 부반장 하겠습니다 그러라도 못하면 줄반장이라도 하겠습니다 했겠죠. 그런 거 했으면 선생님이 저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모르는 거는 뭘 시켜도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번 만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집을 또 안 좋아해가지고 집은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집은 사놓으면은 자산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했습니다. 과거 한 20년 동안 이상 20, 30년 동안. 제가 96년도 제가 8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때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93년도 10월 29일 날 시작해가지고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그때부터 연봉 7천만 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봉이 1억 4천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서 제가 97년도 9월 1일부로 했는데 그때 연봉이 1억 4천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계속 수입이 성장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단 억대가 아니고 10억대 이런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연봉을 이제 뭐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좀 후회되는 게 내가 좀 이렇게 집에 좀 필이 꽂혀가지고 집을 샀으면 여러분들을 한번 맛있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별장 정도를 몇 개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IT 사업이다 주식이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데다 다 투자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 날렸어요. 뭐 회사가 불이 나고 막 이러면서 뭐 눈앞에 성공을 두고 진짜 불이 났어요. 뭐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경험 저런 경험 하면서 어쨌거나 뭐 현재 뭐 현금으로 가진 건 많이 없지만은 정말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밝고 즐겁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너무 밝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럼 당장 올해 지금 여러분들은 12월 달에 뭐가 들어오세요 통장에? 그럼 저는 12월 달에 그러면 제법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또 내년 12월 달은 정말 또 우리 올 회계년 시작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막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엄청 보통 때보다 또 2배 이상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여드릴 건 없지만은 하여튼 전 세계 한 3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큰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한국암의 그 IBO를 대표하는 한국암의 IBO가 지금 현재 한 9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IBO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APEC이라 그래서 한국암의 APEC은 바로 한국암의 IBO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이제 그 본사에서 매달 본사 사장, 부사장 때로는 이제 미국 본사에서 뭐 사장님도 오시고 또 거기 담당 임원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매달 그 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항상 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미팅하면 보통 다른 회사는 가면은 항상 회사가 갑이고 우리 같은 이제 IBO 유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다른 회사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 사장들은 의뢰 입장이죠. 그죠? 안 그래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가 훨씬 더 큰 소리를 쳐요. 완전 우리가 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메이 완전히 자영사학과로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메이가 우리를 내쫓을래야 쫓을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도 아메이를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이를 어떻게 버려요? 조대건 사장님 내일부터 아메이 하지 마세요? 어때요? 제 말 들을 것 같아요? 아메이 열심히 합시다는 듣는데 아메이 하지 마세요는 절대로 안 들어요.
이게 아메이 사업의 이게 기가 막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해질래야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 임직원들이 그걸 다 알아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아주 정말 깍듯하게 저희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그 APEC 활동을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본사에 이제 전 세계 파운더스 트리플 이상 되면은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IBO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를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면 절대로 정학수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정학수가 뭘 해서 저 자리에 갔는가, 정학수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른 점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분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시면요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를 제가 확신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효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떤 사업체, 삼성을 비롯한 IBM, 소니, 어떤 사업체도요 제일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이윤입니다. 이윤. 맞죠? 이 이윤을 제외하면 사업의 성립이 안 돼요. 사업은 곧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을 올리려고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입니다. 효율. 효율이라 그럼 뭐예요? 인풋이 있고 인풋이 들어가면 회사는 투자를 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죠. 이겁니다. 경제는 간단해요. 이 기업이 이렇게 자기들이 효율을 높여가지고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완제품이 나오면 이 완제품이 우리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장으로 나오면 이 제품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대가를 치러가지고 회사한테 이윤을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바깥 기업들은요 전부 다 이 싸움을 해요. 이 싸움 모두 다 여기에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이 효율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 없는 이유가 왜 없는 줄 아세요? 바로 결국은요 기업의 효율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기업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로봇을 뽑는 게 컴퓨터를 사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계속 없어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기업조차도 이런 효율이 떨어져 버리면요 그 기업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소멸돼요. 기업이 생존하려고 그러면 효율을 높여야 되고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사람보다는 로봇가 낫기 때문에 로봇 기술은 계속 기업이 더 개발할 거예요. 계속. 왜? 여러분이 저 보시기에 제가 아주 튼튼하고 막 통뼈고 무쇠처럼 보입니까? 안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저를 봐도 어떻게 보여요? 예? 그쵸? 약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정말 맞아요. 저희 집안은 선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요 왜 아까 제가 돈에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냐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요 제가 BMW 탄 지가 지금 15년 됐잖아요. 15년 됐는데 제가 명절날 BMW를 끌고 큰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BMW야? 라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싹 다. 완전 그런 집안이에요. 하여튼 이야기 잠깐 했는데 자,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선비 집안에 정말 이렇게 우리 집안은 장골이 없어요. 이 손목 지금 저보다 더 가는 사람 나와보세요. 저 시합할 수 있어요. 남녀 불문하고. 진짜 가늘죠. 보기에도 벌써 제가 더 가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잡고 가니까 느낌을 잘 모르시는데 그럼 육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왜 했겠어요? 결국 효율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약골이에요. 항상 이 체력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효율을 생각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효율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를 투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아웃풋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결국 제가 좋아하는 것도 엔지니어,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고 결국 저도 그걸 체질에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도 기계공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시는 말씀은요, 단순히 정학수가 지 혼자 해서 사업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체력이 모자라니까 그 체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그러면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정주영 씨 같은 분들, 이명박 같은 분들 보면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면 그분들 막 새벽에 그죠? 새벽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막 영어 공부하고 막 운동하고 막 이런다잖아요. 저는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잘 해석하세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와 아침이다 드디어 내 사생이 밝았다 이게 보다는요 아 일어나야 돼? 이 생각이 더 듭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많으시구나. 오케이. 야 오늘 이야기 좀 된다. 어차피 비슷한 사람들끼리다 이거죠 그죠? 예, 이 공감대 형성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물어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죠? 일어나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계신다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일 치느냐 하면요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부지런한데 똑부냐 멍부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구나. 똑부가 있고 똑개가 있고 멍부가 있고 멍개가 있어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고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일칩니다. 똑똑할 경우에는요 아주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일을 치고요 멍청할 경우에는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일을 칩니다. 오늘 방금 손 드신 분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간은 자동적으로 효율 있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분들은요 정말 남들한테 나침판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걸 항상 점검받으셔야 돼요. 이 부지런한 분들 정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중간중간 점검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스피드는 남들보다 두세 배 정도 되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면요 완전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제가 제 소리는 헛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효율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이 노하우 쪽 사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 분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딱 한 50분 40분 남았는데 일단 10분은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91년도 대학교 졸업하면서 처음에 삼성에 들어갔어요. 제가 삼성에 처음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삼성자동차는 91년도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계공학 전공하고 왜 자동차 회사도 아닌 삼성에 들어갔느냐. 저는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자동차만 보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죠. 행복하고. 특히 운전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삼성에 들어갔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마 제 OEM 들은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농협에서 평생 직장생활을 하셨고 50이 넘었으면서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한 가장이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먹고 살 길을 찾다가 결국 나이 든 가장이 할 수 있는 건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사업은 일반 사업은요 돈의 크기가 성공하고 비례합니다. 돈이 크면 클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능력껏 다 끌어모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돈을 6개월 만에 싹 말아가 드셔버렸어요. 홀라당. 어떻게 했어요? 뭐 우리는 웃어도 돼요, 그죠? 지금 방금 한 집이 망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제 표현 때문에 이게 몇몇 분이 웃으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망할 때 저도 옆에서 별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망하셨나 보다. 앞으로 용돈 받아 쓰기 힘들겠네. 뭐 그게 제가 느낀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한평생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날아간 거예요. 결국은 화병이 오셔가지고 식도 후두암으로 한 3년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58에 돌아가셨어요. 그 상태에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 한 달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학순 너 절대로 죽을 때까지 직장 생활만 하다가 죽지는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본 아버지의 인생은 농협에 다닐 때, 저 직장 생활 할 때는 괜찮았어요. 한 번도 저한테 용돈을 안 주거나 학비를 안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하다 망하니까 너무너무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흑석동에서 그 국민은행 가가지고 학자금 융자를 6번 받았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 등록금 몇 번 내면 돼요? 8번, 그죠? 그 중에 6번을 빚으로 다녔어요, 제가. 그만큼 집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학수야, 절대로 사업하지 말아라. 그쵸? 왜? 사업하다 망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학수야, 절대로 직장생활 오래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시냐 그러니까 직장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 같으면 하라는 거예요. 직장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 같으면. 어떤 직장도 나이 들어서는요 보장 안 해준대요. 다 내보낸대요. 나이 들어서 나오면 할 수 있는 건 내 사업밖에 없대요. 그 이놈의 사업이라는 건요 첫 번째 딱 시작해가 성공 확률은 3%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해야 될 사업이고 망해가면서 배울 사업이라면 젊어서 망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저한테 주신 유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젊은 날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 길들여져 가지고 청춘 다 보내다가 아버지처럼 늙어서 나와서 막다른 골목에서 사업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 해야 될 거니까 젊어서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너무 비전 두지 말고 목매지 말고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나 지금 대기업의 과장이야. 우리 남편 지금 대기업의 부장이야. 내가 지금 왜 이런 밤에 지금 집에 가가지고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 힘 딱 주고 계시는 분들 가만 보니까 한 서너 분 계시네. 목 힘 빨리 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 그렇게 오래는 안 살아봤지만요. 그 어깨 힘 오래 주고 있으면 있을수록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불안해져요. 왜? 여러분 남편이 거기에 몇 년 더 버텨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몇 년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왜? 이미 다 알아요. 명태, 조태, 황태, 청년백수, 가장백수 지금 사회적인 이슈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아메를 접할 당시에는요. 황태, 명태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삼성에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그 유언 때문에 직장은 절대로 나를 보장 안 해준다. 그래서 나는 사업해야 돼. 언젠가는. 그래서 사업하려고 그러면 빨리 사회를 알아야 돼. 사회를 알려고 그러면 많이 배울 수 있는 회사를 가야 돼.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삼성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이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래요. 일하고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고 인맥을 쌓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대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요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3, 4억이 될 수도 있고 3, 40억이 모자랄 수도 있대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띵 하더라고요. 3, 40억은 그거 큰 사업인가 보다. 그런 거는 내가 꿈도 안 꾸고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한 3, 4억짜리 요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구나. 실력을 쌓더라도. 그럼 내가 한 2억 정도를 모으려고 그러면 얼마 걸릴까를 계산해 봤어요. 하루 날을 잡고 앉아가지고. 제가 삼성 처음 들어갈 때 월급이 56만 원인가 그랬고 삼성은 이제 보너스를 1000% 줬기 때문에 연봉이 한 11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1100만 원, 1200만 원. 그걸 제가 허리띠 쫄라매고 정말 모으면요. 1년에 5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모으기 힘들어요. 특히 저같이 학자금 융자라다 주택 융자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은요. 모으기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인이 한 달에 500만 모으는 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월급의 반을 모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500만 원 모으더라도 내가 2억을 모으려면 몇 년 걸리느냐고 계산해 보니까 몇 년 걸려요? 20년? 40년 걸려요. 40년. 제 나이를 따져보니까 제가 그때 30살이었는데 1원이더라고. 무슨 사업해요? 제가 그걸 딱 알아보는 순간에 아버지 왜 유언만 남기셨나요? 유산도 좀 남기시지. 이런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어도 그 꿈이 현실과 너무 큰 괴리감을 갖고 있잖아요. 거리가 멀죠. 그러면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짜증이에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꿈 물으면 꿈이 없잖아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그때는 있었죠. 왜? 돈 몰랐으니까. 내 되고 싶은 것만 생각했지 그런 여건 같은 건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때는 꿈이 행복했죠. 근데 어른 되고 나니까 꿈 생각하는 게 행복합니까? 지금 애들이 꿈 이야기 할까 봐 겁나죠. 그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라는 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구나. 그런 어떤 현실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삼성에 들어가서 1년을 근무를 안 했습니다. 왜? 내가 배워가지고 사업을 배운다 치더라도 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괜히 헛꿈 꾸는 거야. 나는 행복하고 싶지 그런 헛꿈 꾸면서 그 괴리감을 껴안고
뒹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뭐 별다른 거 있어요? 저는요, 워낙 선비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하고 행복하고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근하면서, 그죠? 슈퍼 가가지고 맥주 한 병 사고,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DVD 하나 빌려가지고, 그죠? TV 보면서, 비디오 보면서 둘이서 맥주 한 잔 쫙 마시면서, 자기야, 행복하지? 행복해?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이 별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한다. 난 월급쟁이 할 거다. 난 행복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나 적게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러고 제가 쌍용을 옮긴 겁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왜? 쌍용 가니까, 연구소 가니까요, 맨날 타는 게 벤츠예요. 왜? 연구원은 좋은 차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차 만들려면 좋은 차 타봐야 된대. 뭐 이런 차 저런 차 타보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직장생활이. 근데 그 재밌는 직장생활도 3년이더라고. 3년. 왜? 3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차장님, 그 위에 만년 차장님, 부장님들,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노년의 인생이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참 좋은데, 이 행복이 나이 50이 돼도 60이 돼도 계속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딱 보니까 굉장히 어리신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생각 안 해봅니다. 왜? 지금 20대 30대들 생각 안 합니다. 왜? 지금 젊으니까. 항상 이렇게 젊을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잘려나가죠, 나이 든 사람이. 나는 예외예요, 그죠? 그게 다 사람들이 자기 착각에,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작은 행복을 유지하며 살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하고 다른 부모를 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성공했느냐, 저희 아버님의 인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를, 어머니를 저희 아버님처럼 일찍 돌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죠?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타산지석. 굳이 내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도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보고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이 70, 80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다가 나와가지고 연금 받고 사업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계속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착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버님 때 가능했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최악의 아버님의 노후를 본 거예요. 부모님 노후 중에서 최악의 부모님을 저희 아버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뭔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할 게 없잖아요. 직장생활에서 무슨 미래를 준비해요. 그 자리 지키기도 힘든데. 추가 수입 얻으려고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무슨 생각나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그죠?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신문 배달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출장 나가야 되는데? 연구원들은요, 사흘도로 출장 나가요. 출장 나가면 신문 배달 못합니다. 한 번도 마음에 있던 그 추가 수입, 부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부장님, 여러분 다 아시는 김종규 부장님이 저한테 야매를 닥쳐난 거예요. 물론 저한테도 야매는 피라미드였어요. 제가 OM 때 맨날 설명하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구대학 비비면서 동그라미 그릴 때, 아이고 우리 부장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시느라고 80년대 카메라 출동을 못 봐가지고 피라미드 빠졌나 보다. 그래서 나까지 끌어들이는구나. 제가 그렇게 딱 받아들였다니까요. 그 대단한 부장님, 대기업 다녀보신 분 아시잖아요. 대기업의 평사원이 부장님을 어떻게 보는지. 그 대단한 하늘 같은 부장님, 그분의 의사를요, 제 고중관념으로 한 방에 묵살하고, 제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우리 집이 못 살아가지고 옥탑에 살아도, 내가 그래도 쌍용이 연구원인데 내가 비누책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나보고 피라미드 하라고? 이러면 성질을 바로 냈어요, 제가. 그 부장님한테. 나보다 모든 여건이 나은 부장님한테. 그게 개인들이 갖는 착각이에요. 내가 내 경험만 소중하고 내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을 겸손하지 못하다 그러고, 이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남의 이야기 듣는 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정말 보석 같은 암의 사업을 영원히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첫 이미지는, 첫 인상은 누구나 이 암에는 피라미드이지만 저는 다행스럽게도 겸손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부장님이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할 때 이 양반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 따라서 여러분이 왔던 것처럼 저도 그 사업 설명회라는 데를 가본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업 설명회 들으면서
제일 제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요. SP 되면 월 수입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였어요. 다이아몬드 귀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요 3%, 6%, 9%, 12%그 보너스 조견표 외우는데 2달 걸렸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니에요. 내게 아니었어. 그냥 처음에는요 한 2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와 자꾸 오라니까 부장님이.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요 뭔가 이 인쇄라는 개념이 가슴에 싹 와닿으면서 다이아몬드 꿈꿀 수가 없죠. 그 보너스표도 1000만 원 되는 SP 보너스표도 못 외우는데 무슨 다이아몬드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단지 제가 2달 정도 느끼면 뭐냐면 2달 정도 지났을 때 그래 내가 어차피 쌍용 다니면서 월급은 받아 먹고는 살아. 하지만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잖아 이 월급이. 그래서 내가 월급 받는 동안 이 아메이를 부업을 해가지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이 아메이에서 100만 원만 들어온다 그러면 성공이야. 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미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뭐냐 원칙입니다. 원칙. 이 원칙을 왜 정했냐면요. 미팅에 나오고 싶어요? 처음에 아메 알고 내 미팅에 너무 나오고 싶었다. 그죠? 예. 가끔 희귀한 분 몇 분 계시긴 한데 예. 대부분 다 저 같습니다. 왜? 직장은요 이렇게 매일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30일 채우면요 100만이든 200만이든 월급을 줘요. 근데 아메 미팅은요 100날 나온다고 단돈 10만원 보장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첫 달에 제가 얼마 벌었냐 하면 1040원 벌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거 좀 갖다 쓰고 이렇게 하니까 1040원 벌었는데 그거 보고 제가 매일 출퇴근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차피 이 아메이는 사업이라는 건 금방 깨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사업이라는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우리한테 뭘 제공하고 우리한테 어떤 도구를 손에 쥐어줬는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딱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세일즈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일반 사업을 한번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아메이를 알아보니까 망할 회사는 아니고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할 구석도 없더라. 왜? 무자본이고 무경험이고 특히 제 마음에 들었던 건요 100% 만족 보증. 그것도 90일 동안.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100% 만족 보증. 여러분들 90일간 100% 만족 보증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요. 저는요. 이 만족 보증 제도는 칼의 양날과 같은 거예요. 잘 쓰면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은 나를 해치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 만족 보증 제도를 90일 동안 해주는 세계적인 기업은 없습니다. 제조업 중에는 없습니다. 아메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실제로 아메이가 91년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100% 만족 보증을 한 4년간 시행하면서 아메이가 막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근데 아메이는요 52년 동안 이걸 하고 있다고요. 저는 제조업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100% 만족 보증은요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흉기 같은 거예요. 그거를 아메이는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52년 동안 너무나 소비자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해 온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 보고 그냥 믿었습니다. 아메이를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메이 의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볼 것도 없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 이제 2단계 오셨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죠? 아메이 의심하는 단계는 다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래 아메이는 내가 망할 이유는 없어. 그럼 내가 하면은 된다 라고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요 내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에 된다는 믿음을 유지하는데 이 믿음 유지가 잘 됩니까? 지금 1년 안 된 분들 그 믿음 유지가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날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안 될 것 같다 막 이랬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칙을 어떻게 했냐면 미팅을 일주일에 주 2회 이상은 반드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왜? 작심 3일이니까. 들으면 3일은 가더라고요. 3일 동안 될 것 같아요. 3일 이상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어떤 데는요 막 되게 센 이렇게 적을 만나요. 피라미드잖아. 뭐 내가 해봤는데 그것만 이렇게 나오면요 막 머리 아파요. 들어보면. 그런 사람 만나면 3일도 안 갑니다. 세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저런 상황 다 고려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미팅 가는 거고, 그리고 랠리 세미나,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온다. 제가 정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저는요 그걸 익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유로운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돈을 펑펑 써본 적도 없고, 내가 필요한 걸 살라 그러면요 반드시 노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미 하기 전에 벌써 노가다 다 해봤습니다. 아버지하고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 그 사업에 망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농사 지으면서요, 뭐 밭에서 논에서 뭐 양파 농사, 마늘 농사, 논 농사, 뭐 영지버섯, 표고버섯, 뭐 똥찌개 지고 그냥 밭에가 똥 뿌리는 거 뭐 다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학비 마련하려고 그 광명시에서 노가다, 저 광명초등학교 그 뒤에 배수로가 있는데요. 그 배수로 폭 1m짜리 깊이 1m짜리 배수로를 3명이서가 파는데, 한 100m를 파는데, 세상에 한 30분 파니까 밑에 청석이 나오는 거예요. 청석이. 그 청석을요 하루 종일 두드리니까 이 손목이 나가더라고. 이 가는 손목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광명시장에 가가지고 순댓국을 먹는데 그 순댓국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전까지 그런 거 못 먹었거든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노가다하고 모래찜 찌고 나면요 순댓국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만 원 받으면요 그 4만 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아메가 공짜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100만 원 이 SP만 되면 좋겠다는 이 꿈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대충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업이 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칙은 뭐냐? 아까 제가 말한 것도 효율입니다. 효율. 제가 원칙을 정할 때는요 이게 결과가 나오도록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결과가 안 나오는 걸 원칙으로 정하면요 그때는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걸 꼭 지키겠다가 마음먹고 미팅 나오는데, 야, 미팅 나와가 처음에 제일 적응 안 됐던 게 뭐냐면요, 지금은 좀 그게 덜한데 하여튼 그때는 오행 끝나고도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애프터라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강사가 시켰어요. 오행 딱 끝나고, 오행 끝나면, 사업설명이 끝나면 자, SP 되신 분들 나와보세요. 나오면요 이분들이 막 저는 3년 안에 다이아몬드 갑니다 막 그러고 5년 안에 크로노스 갑니다 막 이러고 막 들어갔어요. 미팅 나왔는데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꿈을 외쳐본 적이 없거든요. 꿈을 외쳐본 적이 없어요. 꿈 외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저 같은 분 여기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꿈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꿈 이야기. 과연 뭐가 꿈일까요? 3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는 거? 5년 만에 크라면서 가는 거? 벤츠 타는 거? 여러분, 꿈은 크게 가지라 그러니까 소나타보다는 에쿠스보다는 롤스로이스입니까? 저는요 그렇게 꿈을 정의하면은 100% 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꿈은요 자동차의 크기, 집의 크기가 아니고 돈의 액수가 아니고 그 간절함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 어떻게 그렇게 앞에 나와서 3년 만에 다이아몬드 갑니다 외쳐놓고 어떻게 3년도 안 해보고 그만둡니까? 그게 무슨 꿈입니까? 제가 정의하는 꿈은요 정말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라면, 내 살아평생에 못 이루었다면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서라도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게 꿈 아닙니까? 최소한? 저는요 최소한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요 저는 이 SP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내 나이 20년 30년 동안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한 암에 한 6개월 해보고 한 1년 해보고 한 5년 해보고 10년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그만두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스폰서를 위해서나 그게 나아요. 왜? 괜히 에너지 소비하니까. 여러분들 청춘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서 찾아보세요. 아메보다 더 쉽게 3년 만에 5년 만에 월 수입 1,000만 원, 연봉 10억 20억 벌 수 있는 거 있으면요 그거 하세요. 그게 훨 나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목숨 걸자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메 하기 전에는 사실 지금만큼 몰랐어요. 18년 전이니까. 근데 제가 18년 동안 아메 하면서 아메를 하니까 아메 하자는 게 아니고, 아메 하면서 IT 사업도 해보고 점프 사업도 해보고 투자도 해봤는데요 정말 아메 같은 게 없어요. 해보시면 정말. 최근에는요 제가 이제 첫째가 지금 이제 중3이고 둘 다 딸이에요.
둘째가 중1인데 첫째가 애가 이게 좀 순해요. 저 닮아가지고. 저 닮은 게 뭐냐, 꿈이 없어. 애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묻잖아요. 유나야, 너는 꿈이 뭐야? 이러면 몰라?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둘째는 또 정반대야, 완전히. 너는 꿈이 뭐야? 이러면 막 화가 됐다가 음악가 됐다가 뭐 정치가 됐다가 막 얘는 뭐 지금 어제도 그저께 이제 제가 이제 그 추석 지나온과 잠깐 이 대화를 하는데 너는 지금 꿈은 뭐냐 이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백현제에 그 백현 중학교를 다니는데 여기 정자동에 그 분당에 백현제에서 자기가 그 1등 하는 거래요. 1등 하는 거. 그래서 뭐 했냐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뭘 했니 이러니까 자기가 그 오디션에 나갔대요. 백현재 그 출연하는 그 오디션에 나가지고 노래했는데 자기가 1등 했대요. 1등 했는데 대표로 뽑혀야 되는데 1학년이라서 안 뽑아주더래요. 그 자기는 이제 그게 또 못마땅해 가지고 자기가 아주 팀을 하나 만들겠대요. 그래서 누가 숨어 있는 춤꾼이고 누가 노래를 잘 부르고 다 알아요. 그래 자기가 다 섭외해 가지고 자기가 그 기획사처럼 그래서 막 저는 이제 걔들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얘들한테 아메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만나면요 두치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두치가 똘똘하니까. 근데 이번에 딱 만났는데 이야기 꺼내지도 않는데 갑자기 첫째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오리에게 있는 거 그거 아빠가 하는 거 맞지? 이러는 거예요. 웬일이냐 네가 먼저 나한테 아미 얘기를 다 묻냐 이러니까 내가 이번에 오리에게 이거 정자동이 CGV가 복잡해가지고 오리에게가 영화 보러 갔는데 아빠가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그렇게 멋있는 거 지어놨대. 그 아빠가 하는 거 맞지? 이러더라고. 맞지? 이러니까 야 정말 아빠 하는 거 대단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 중딩 눈에도 그게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아빠는 너무 라이프스타일이 멋있어. 중3 되니까 역시 이게 언어 선택이 다르더만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아빠는 사는 게 너무 여유로워. 항상 보면은 맨날 저녁 되면은 조깅하고 이렇게 탄천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맨날 시간만 나면 등산 가고 세상에 아빠 나이에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게 이제 중3 정도 되니까 이제 선생님 사는 것도 보이고 학원 선생님 사는 것도 보이고 교장 선생님 어떻게 사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교장 선생님은 뭐 맨날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지휘받고 욕하고 막 이러고 사는데 아빠는 생년 보면은 뭐 그런 일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항상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하니? 뭐 원하는 거 필요 없대요. 너희들 어떻게 필요가 없네 이러니까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기들한테 오는 혜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기가 암이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입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친구를요 다 섭외해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결국 자녀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걔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폰을 만졌던 애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매스컴과 매스미디어를 아주 그냥 주무르면서 살았던 애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니까 판단력도 어릴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암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치르는 대가가 힘이 안 들어요. 이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면요 너무너무 힘드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런 예를 들잖아요. 제가 물어요. 여러분들 지금 팬티바람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팬티만 딱 입고 대전까지 갔다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아무도 왜 갔다 와요? 미쳤죠? 그죠? 완전 창피하고 그죠? 뭐 남사스럽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팬티바람으로 대전 갔다 오시면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안 갔다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갔다 오실 분. 안 갔다 오실 분. 10억 드리는데 안 갔다 오신다고요? 진짜? 저는요 10억 있어도 10억 준다 그러면 가요. 제가 저녁마다 빤스 바람으로 제가 탄천을 떼요. 아무도 돈 주는 사람 없어요. 그 몸에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지금 몇 시간 만에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며칠 만에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갔다 오라잖아요. 몇 달이 걸리든. 그럼 10억 드린다고. 안 가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죠. 그럼 부정적인 마인드 빨리 버리세요. (1번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꽃이 더 있으면은, 꽃이 있으면은, 사장님 들어계세요? 그 옆에 분 들어계세요? 여러분들, 이 웃는 얼굴에 떡 하나 더 줘요. 항상 반응할 때요,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세요. 뭐가 생겨도 뭐가 생깁니다. 뭐가 생겨도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뭐가 생겨도 생깁니다. 질문을 딱 되게 긍정적인 질문하는 분들한테 그걸 다 줘요. 왜냐하면 제가요, 이거 뭐 약간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에 SP 안 됐을 때인데 그때는 막 미팅 같은 게 잘 없어가지고 막,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업라인 정성원 다이아몬드라고 한국하면 최초의 다이아몬드가 계셨는데, 제 그룹도 아니고 저희 스폰서 그룹도 아니고 그분의 어떤 다운라인이니까 우리한테 형제 그룹이었나 봐요. 그 형제 그룹 어떤 다운라인 집에서 수원에서 홈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김기범 사람, 김명환 사람한테 막 번개를 띄웠어요. 빨리 봐, 볼 모여라. 오늘 정성호 사장님이 홈미팅 온단다. 우리 거기 가 무조건 뭐 누구 집인지 모르겠지만 가면 뭐 내쫓겠냐? 가자 해가지고 딱 갔어요. 진짜 거실에 한 50명 앉아 있더라고요. 빡빡하게 막 비집고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날따라 정성호 사장님이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자, 여러분, 이 아미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으니까 그 집 주인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딱 드니까 5천만 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 사장님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5천만 원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럼 그보다 조금 더 쓰실 분 이러니까 김기범 사장님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억 정도로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김기범 사장님이? 예, 그러니까 정성 사장님 표정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금방 보여요, 그게. 예. 그래서 혹시 더 쓰실 분 이러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들었죠. 그 얼마로 보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한 2조짜리로 보이는데요? 이랬어요. 아, 그래요? 왜, 어떻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포브스지에 보니까 지금 현재 리치디버 사장님 재산이 2조가 넘습니다. 똑같은 아메를 했는데 리치가 2조를 번다면 저는 왜 못 봅니까? 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정성원 사장님 입이 이렇게 찢으니 사장님 누가 마음에 든대. 사장님이 2조를 보면 저한테 얼마나 오겠네. 막 갑자기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그때 우리나라에 없던 마우스 프레이를 하나 꺼내시더니 제가 이번에 홍콩 갔다 오면서 이거 사온 겁니다. 사진 하나 가지세요. 우리 주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 마우스 프레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제가 노동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2조. 이 악보다 바람이 더 쉬워. 5천만 원보다 두 자라 작아요. 이왕 말하는 거 크게 말하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는 원리예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딱 해주면요, 그 상대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부모님한테도 그러세요. 혹시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면요, 가서 정말 이걸 잘하세요.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속은 모릅니다, 사람은. 이게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여기 지금 10억 들으면요, 정말 뭐 순간적으로 거짓말 같으니까, 그죠? 그냥 거짓말이 아니까 괜히 한번 어장 해본 거지. 진짜 10억 놓고 준다 그러면 안 가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죠? 다 가죠. 제가 10억만 넣는 게 아니고 인원수 10억 곱하기 인원수만큼 제가 돈을 쌓아놓고 갔다 오시면 완주만 하면 드리겠습니다. 안 가실 분 진짜 정신병자 맞죠? 10억이라는 게 어떤 돈인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확신만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신이잖아, 확신. 확신. 이 확신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다른 말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팅에 나오면은 우리 스폰서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성공자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죽어봐야지 천국이 있는지 알고, 내가 죽어보고 내가 믿겠다 그러면 늦잖아, 이미. 그죠? 죽기 전에 믿어야지. 단 1초라도. 그래서 이 성공자들은요, 손에 쥐고 믿는 게 아니에요. 손에 안 쥐고 믿는 거예요. 대가는요, 항상 먼저 치르는 거예요. 내가 주어지면 치를게. 그러면 그건 대가가 아니에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성공의 원리가 아니에요.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자. 돈 넣어주면 할게. 그건 월급쟁이들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본사 이미 가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행동만 하시면 되죠. 왜? 아메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잖아요. 그건 믿죠, 그죠? 아메 제품이 좋다는 것도 믿죠? 아메가 계속 매출이 높아져 가는 것도 믿죠? 근데 행동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갈 곳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나면요, 일주일에 2번 미팅하고 랠리 세미나 오는 게 절대로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지금 9시인데 9시에 마치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왔는데 지금 제가 집에서, 저희 집이 수지인데 옆인 줄 알고 넉넉하게 1시간 반 잡고 나왔는데 제가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시내가 꽉 막혔어요. 지금 토요일이라 가지고 1시간 반 만에 오고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강의를 1시간 반 하라고요? 이건 아니지, 예의가. 그죠? 어때요? 저와 같이 밤새 자신 있으세요? 네, 밤새야 됩니다. 밤새는 거 전혀 대단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에이펙 갔는데요, 새로운 에이펙 멤버가 한 분 들어오셨어요. 이분은요, 남편이, 지금 이분 남편 아버지가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8선 의원이에요. 이분 남편은 뭐 온갖 협회장이고 빵빵한 수입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골프 싱글정, 여잔데 골프 싱글을 칠 정도로, 예, 부유한 집안이야. 과거 문체부 장관 딸이에요. 이분이 딱 와가지고 본사 직원이 물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잔디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뭐라는 줄 알아요? 저 골프 끊었습니다. 지금 골프 칠 때가 아니죠. 지금 어떤 때도 골프를 칩니까? 그리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장님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분은 그렇게 집안 빵빵하고 지금 남편, 시아버지 우월한 위치에 있어도 그보다 이 아내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럼 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한쪽 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확실히 아시면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이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 걸어도 됩니다. 저는요 항상 그럽니다. 목숨 걸자고. 목숨 거는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목숨을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부유롭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목숨 아까워가지고 목숨 안 걸고 자존심 세우느라고 남들한테 암 이야기 하는 사람들, 평생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 미리 죽어요. 더러운 세상이라서. 그 사람한테는 더러운 세상인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면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보다 성공 안 하면서 살면서 치르는 대가가 훨씬 더 혹독하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각오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제가 사업을 해왔던 본론은 정말 이야기도 못했어요. 제가 사고 나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15% 병원에 누웠는데 회사 월급은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연구원이니까 무소 테스트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15%대. 덤프트럭 충돌해가지고 이 쇄골이 끊어지고 관절이 깨지고 손목이 90도로 부서지고 얼굴 갖다 박고 얼굴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완전 여기 나사받고 쇠 집어넣고 나사받고 기부스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스폰서가 와가지고 15% 하고 사고 난 사람한테 SP 대자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미쳤나 그랬어요. 본전만 해도 잘하는 건데 무슨 SP. 여러분 15% 400만 PB예요. SP 1000만 PB예요. 병원 누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그분 스폰서 욕했어요. 속으로. 근데 제가 그 다음 달 6월 달에 사고 나서 누웠는데 7월 달에 SP 했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1000만 PB 했어요. SP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SP 됐으니까. 병원에 누워서 SP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좋은 게 크면은, 노력 없이 좋은 게 크면은 반대가 생기죠. 뭐가 생겨요? 걱정이 생기죠.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SP 됐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오줌 똥오줌 받아내면서 SP 되니까 다음 달에 또 SP 될 것인가, 1000만 PB 될 것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쵸? SP 되신 분들 그 걱정하시죠? 저 똑같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 다음 달에 1400만 PB 됐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여전히 저는 못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달에 1900만 핍이 됐어요. 한 그룹 독립하고.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GP 됐을 때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병원에 나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내가 뭘 했는데 회사 월급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어깨 부서져가지고 몸 박살나가지고 보상금은 주지 않고 회사는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기본급밖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암의 수입은 제가 보너스 40만 원대 들어갔는데 3달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월 수입이 200만 늘어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쌍용 직원 월급이 그때 76만 원이었는데 병원에 누운 환자가 200만 원 들어와요. 월급 70만 원이 35만 원 줄은 게 슬펐겠습니까?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이게 암이다, 이게. 암에 보험 기능이 있다 그러더니 이게 암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앉아가지고 지금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계속 커져가는 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게 바로 제 효율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효율. 저는 어떻게 암을 했냐면요. 제가 김기범 사장님, 김명환 사장님, 전나무 사장님 이런 분들 다 들어보신 분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제 친구고 제 선배고 교회 어른이고 이분들이 제 말 들었겠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가서 전하니까 제가 이제 목소리는 크니까 들어는 주는데 속으로 그죠? 딴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전할 사람들은 다 과거에 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 친구거나 내가 후배거나 내가 조카거나 내가 동생인 어른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 나는 나보다 그렇게 대단한 부장님 말도 무시했는데 이 생각이 딱 오더라 직감적으로. 그래서 이 아메이는 내가 전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뭔 소리예요? 그럼 내가 가만 앉아가지고 남불 보고 대신 시켜라? 그건 아니죠. 제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이 극단적으로 가면요, 반대급부도 극단적으로 생겨요. 이거 확 당하고 나니까요, 앞으로는 가족들한테 안 알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족 아닌 사람한테 알릴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가족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옳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족한테만 아는 사람한테만 알리는 사람들은요, 레그가 별로 안 나와요. 레그가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세미나 오면서 맨날 업라인한테 맨날 세미나 내용이 똑같아요. 세미나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다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다운이 생기면요, 제발 옛날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줬으면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새로운 회원이 없죠? 나 혼자 오죠? 맨날 지겨운 거예요. 맨날 다운하고요. 보면 감정 싸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운하고. 한 레그 두 레그 하고 그냥 맨날 감정 싸움. 맨날 전화 그래가지고 왜 나오라는데 안 나왔어? 왜 하라는데 안 했어? 왜 그따위로 했어? 막 오만 생각하면서 막 속으로 막 불 끌어올렸다가 가라앉혔다가 가라앉혔다가.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은요, 그런 감정 싸움 잘 안 합니다. 혹시 감정 싸움 하신다면 그분 남자 아니에요. 남자는요, 목표를 향해가지고 돌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사업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얽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이 공감하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절대로 감정에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도움이 안 돼요. 감정에 에너지 소모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레그를 만드셔야 돼요. 레그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 상담을 꼭 하시고, 상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이 상담이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코칭 많이 들어보시죠? 코칭. 이 코칭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경청이라고 했어요, 경청.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하라 그러니까 다운들 두드려 잡는 경우도 너무 많고, 스폰서를 막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 왜 해요? 서로 윈윈하려고, 모자라는 거 채워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듣고, 서로 스폰서, 다운은 스폰서 말을 들어주려고 그러고, 스폰서는 다운 말을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모자라는 거 채워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찾아가 채워주고, 이게 이제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해요. 다운들 만나가지고 상담한다는 이름으로 족쳐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죽일 것 같으면 상담하지 마라 그래요. 상담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밥만 먹고 헤어져라. 그게 훌륭한 상담이다. 너무 맛있었지, 그지? 다음에 내가 또 사줄게. 아니면 서로 맛있는 거 시간 내서 먹으러 다니자. 이게 훨씬 좋은 상담이에요. 해보시면.
그 저는요, 김종인 사람한테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상담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다운되라고 상담을 안 해봤어요, 별로. 상담을 안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제 성격에 상담했으면 다 두드려 잡았을 거라는 거지. 제가 꼼꼼한 면이 있거든요. 상담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서로 부족하고 가려운 것을 알아서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종인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다운하고 싸워서 이기고 가난해지는 것보다 다운하고 싸움에서는 반드시 지고 부자가 되는 게 훨씬 낫다. 맞죠? 저는 절대로 그 원칙을 안 잊어먹습니다. 제가 뭐 아까 말했죠. 제가 효율적으로 하는데 원칙 몇 가지가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팅이다. 그죠? 미팅 갈 때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왜 힘드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데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입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일단 믿음을 갖고 행동할 때는요. 뒤돌아보지 말라. 여러분들이 한 번 뒤돌아보면 다운들은 두 번 뒤돌아보고 그 밑에는 10번, 20번 뒤돌아봐요. 사람들은요. 그 영장류들, 포유류들은 이렇게 리더를 원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를 따르고자 한대요. 대장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대요. 우리 사람들 같은 영장류한테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누구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어요? 어느 쪽이 부자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오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재산? 키? 능력? 학벌? 저는요, 믿음이라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사람은 남을 따르게 하는 거고, 못 보는 사람은 그나마 무언가를 보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세상에서는요, 철저하게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만 성공해요. 근데 아멘은 참 좋은 게 뭐냐면, 굳이 내가 못 봐도 보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에서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리더 하든지 철저히 따라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리더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큰 리더가 되고 싶으시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따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내게 보입니까? 보여요? 한 정주영 씨가 그 영국 뱅커, 그 사건 아시잖아요. 영국에 가가지고 그 5만 분의 1 지도 내놓고 거북선 나온 돈 딱 내밀면서 우리는 이런 민족의 자손들이라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배를 잘 만들 거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만든 적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거북선 있었어요? 그림으로밖에 없어요. 거북선 그 그림으로밖에 없어요. 어차피 실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주영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영국 은행 지점장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런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조선 강국이 될 거라고 딱 외치니까 그 영국 지점장님이 좋다, 네 당신 대한민국을 믿어보겠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주영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은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확신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아멘 시작하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 시작해도, 여러분 뭐 저같이 대학교 나온 사람이 시작해도, 주부가 시작해도 안 보이는 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신이 안 서는 건 다 똑같아요. 그거는 사람을 이상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어때요? 아까 남들 통해서 보인다 그랬죠, 그죠?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은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저렇게 될 것 같은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거잖아. 고사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학처럼 될 거야, 덱스타엑처럼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렇게 되겠나, 그 차이죠, 그죠? 이 암의 가장 큰 재산은 그거예요. 가장 큰 자본은 그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암에는 무조건. 왜? 부정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나는 5년 후에 다이아몬드 될 거다, 나는 50, 60대 가지고도 인쇄 받으면서 안정되게 살 거다, 이 이야기를 못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상상이 시작했잖아요. 지금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달에 가는 우주선도, 여러분 매일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도. 결국 성공자의 키는 뭐냐? 남들이 보지 못한 거를 보이는 것처럼 상상하고 느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할 줄 아면 돼요. 그것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만, 그 능력만 훈련하라는, 그 능력만.
여러분, 성공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제가 이거 깨닫고 나가지고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죠? 내가 못 가본 곳을 가본 사람이 있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근데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가본 것처럼 정말 리얼하게 확신과 믿음을 외치면요, 그게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는 그 원리를 알고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왜 18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목소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저는 무조건 된다고 외친 거예요. 이 고집 때문에. 이 똥꼬집 때문에. 저 여러분들한테 정말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 복제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요, 이 고집을 복제하라는 거예요. 막 된다고. 한번 여치면요, 포기를 하지 마. 된다고. 반드시 된다고. 다 싸우지 말라고. 싸우면 인간관계가 끝나니까. 저는요, 이게 항상 대화할 때 그래요. 하자가 아니고 나는 한다를 말해요. 난 할 거야. 너 하지 마. 나 할 거야. 야, 하자. 할 거야. 누굴 따라가고 싶어요? 예, 나 할 거야를 따라가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 있는,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요점 정리해드리면은,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저는요, 이렇게 막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암이 하면서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단어가 뭐냐 하면, 심플 이즈 더 베스트예요. 참 많이 보셨죠, 그 글귀. 그게 뭐냐, 멍청해지라 그 뜻이 아니죠. 단순해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요, 단순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책 한 권만 읽어도 그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죠? 그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거 들으면 이거 맞는 거고, 저거 들으면 저거 맞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플 이즈 더 베스트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단순해지라가 아니고, 많은 것을 단순화시켜라, 이 뜻이에요. 단순화시켜라. 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명료한 시야, 명료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라, 이 뜻이거든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는. 그래서 저는 제 다운들한테 책 읽는 거, 테이프 듣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한 번 듣고, 하나 듣고, 한 번 듣고, 또 하나 듣고, 하나 듣고, 이렇게 일주일에 7개 듣고, 한 달에 30개 듣고, 그건 저는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 일주일에 한 권 읽고, 2주일에 2권 읽고, 한 달에 4권 읽고, 이거 읽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요, 그냥 책을 많이 읽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많이 느끼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정말 많이 배우려고 그러면요, 정말 감동을 주는 책을 한 달, 2달, 10달은 읽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 권을 제대로 내 걸 만들어가지고 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저자가 그 책 한 권 적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책 한 권을 보통 적을 때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30년을 통해서 한 권을 적어요. 그 책을. 인생을 통해서 그 책을 적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20시간 만에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화 못 시켜요.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책 읽은 권수는 많은데 나는 전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그러면요, 그 책을 적은 그 사람의 감정에 완전 이입이 돼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적고 어떤 원리를 나한테 알려주고 싶을까를 많이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리가 딱 떠오르는데,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요, 한 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2권, 3권, 4권 읽어보면요, 다 통해요.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다 통해요. 하나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나면요, 다른 분야가 다 통해요. 한 분야에서 긍정을 터득한 사람들은요,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을 터득하게 돼요. 왜?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할 수 있는 변화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변화인자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변화의 환경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안 생겨요? 착각을 해도 너무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바보들. 생긴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지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천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큰 그룹을 갖고 싶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문제,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작은 회사는 문제가 작고 큰 회사는 문제가 크죠. 그죠? 작은 가정은 문제가 작고 가정이 크면 문제가 많죠. 사람 숫자만큼이나 문제도 많아져요. 어쩌면
제곱으로 많아지고, 그죠? 더 많아져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런 그룹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을 소유하려고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벌고 싶은데, 마음은 내 다운 100명, 1,000만, 10,000명을 갖고 싶은데, 내 그릇은 쪽박이야. 그럼 그 쪽박에 사람이 당기겠냐고. 안 당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꼿꼿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흔들려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을 아는 사람도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내 꿈을 지키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내 비전을 지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남들한테 꿈을 만들어줘야 되고, 남들한테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남들한테 믿음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원칙 또 하나. 심리적으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 뭐냐?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명확하게 가려라. 저는 이거예요. 너무 쉬워요, 세상 사는 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요, 저보고. 세상에 걱정이 없대요. 제가 진짜 걱정이 없어서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딱 살아보니까요, 통제 가능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 통제 불가능한 것. 나 외에 모든 것. 내가 통제 불가능하다고요? 그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내가 결단이 약한 거지,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요, 내 몸, 내 생각밖에 없어요. 물론 내 생각도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나마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뜻대로 해보려고 그러면요, 그래도 내 몸이 제일 나아요. 제가요, 집에 푸드를 키우는데 이 개새끼들이 내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진짜라니까요? 그것도 안 해요. 진짜 새끼들이에요. 이제 1년 되고 이런 애들이에요. 와, 짖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짖네. 여러분 품 안으로 난 자식들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근데 여러분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선배를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요? 꿈 깨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보 아니면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아닌 모든 것들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기에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사람한테 아미를 시켜야지 하고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요, 기대감이 너무 커지고, 기대감이 너무 커지면요, 실망이 너무 커요. 여러분, 변수가 뭔지 아세요? 그죠?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 했죠? 우리 x, y 할 때 이게 변수잖아요. 여기는 1도 더 갈 수도 있고, 1000이 더 갈 수도 있고, 만이 더 갈 수도 있어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존재, 이 변수에다가 목표를 얹어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 도는 거지. 완전 도는 거지. 움직이는 데다가 여러분들의 꿈을 얹어 놓으면요, 그 꿈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면서 저 사람 안에 시켜야지 이러고 가면요, 여러분 꿈을 상대한테 탁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주면 내가 성공하는 거고,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공이 남이 해주면 되고 남이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성공은요, 다 본인이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죠? 성공은 다 내 탓이다. 내 하기 나름이다. 그건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이 변수에다가 무언가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면서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는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 인물이 없었어, 걔가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스폰서가 부족해가지고 내 다운들은 찌질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 입 밖에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 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다가 목표를 얹어놨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미 불가능한 것에다가 이 사람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큰일이 생길 때 침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시킵니다. 가능하면. 제 후배들한테도 그런 명령 같은 거 안 합니다. 왜? 나하고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들도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거라는 거야.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저는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저는 사람을 심판 안 해요. 너 잘했네, 틀렸네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줘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굳이 와가지고, 왜 사장님들은 수석도 할 때까지 저를 한번 안 찾아줬었어요? 이런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선생님 하면 안 찾아갔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요구해요? 나도 못하는 거를. 그것도 그분의 성격이잖아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 거를 가지고 왜 나무라는 거예요. 물건 깎으라 했는데 나 와이프가 못 깎아. 막 뭐라 그래. 물건도 못 깎고. 그럼 네가 깎으라 이거야. 왜 와이프한테 깎으라 그러냐면 와이프는 못 깎는 사람인데 아내를 전화라고. 와이프가 못 전한다고 막 구박해. 왜 자기 친구인데 못 전해? 답답하면 네가 전화란 말이야. 이게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원망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자꾸 기대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이니까 더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힘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쉬워져요. 변수한테는 기대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에 어때요? 통제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그러니까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신은 멀어지고 막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더 인간의 존중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평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인본주의는 실현 가능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다 풍요할 수 있는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능력 때문에 많은 회원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회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만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추락해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그 교수의 그 연구한 걸 봤는데요. 왜 나는 아내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했던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 책지였던 그 교수님이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애기를 딱 앉혀놓고, 애기 이제 3살짜리를 앉혀놓고, 이놈아, 여기 빨간 바구니가 있고요. 여기 옆에 이제 파란 바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라는 사람이, 이 3살짜리 언니가 책을 한 권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빨간 바구니에 책을 놓고 화장실 간 사이에 이 동생이 들어왔어요.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이 책을 봤는데 너무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이게 내가 봐야 되겠다, 다음에 봐야 되겠다, 그러기 이 까만 바구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요 상황을 3살짜리 앉혀놓고 물었어요. 전문가가 애한테, 언니가 들어오면 어떤 바구니에서 책을 찾을 것 같니? 라고 물었어요. 어떤 바구니 찾아요? 빨간 바구니 찾아야 되죠. 근데 이 3살짜리는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다 테스트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까만 바구니 찾는데요. 그게 뭐냐면 3살짜리는 그냥 직관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책이 지금 까만 바구니 안에 있기 때문에 언니가 들어오면 까만 바구니 안에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 똑같은 상황을 5살짜리한테 다 똑같이 설명하고 물었어요. 언니가 어떤 데서 찾을 거냐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5살짜리는 전부 다 빨간 바구니에서 찾을 거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4살이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돼요. 3살 때는 그게 없대요. 그 기능이. 그 눈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4살이면 생겨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성공하고 내가 잘나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이 능력을 상실한대요. 상대방에서 생각하는 입장을 상실한대요. 그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어쩌면 겸손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남의 스케줄을 내가 막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나쁜 건데, 이거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한테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기준, 초심, 절대로 초심을 돌아가야 된다. 처음 봤을 때, 이 암을 봤을 때 열정,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제 스스로한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다운라인들의 꿈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폰서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횡포를 부릴 때가 많아요. 내가 내 다운의 꿈을 가로막아요. 만약에 시스템에서 내려오는 뭔가 있다면요, 그걸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로막지 마세요. 미국 가는 거 저는요, 정말 프로모션 열심히 합니다. 왜? 우리 김종인 사람이 가져고 있으니까. 그 내가 판단해서 가자 안 가자 할 게 아니에요.
정말 가고 싶은, 내가 안 가는 것 때문에 정말 가고 싶은 사람, 정말 갔다 와서 큰 리더가 될 사람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꿈을 제안하는 일은요, 절대 삼가하셔야 돼요. 기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돼요.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반드시. 왜 기준을 높여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 리더가 돼 나가면서 다운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기획하고 뭐 행사를 진행하고 할 거예요. 할 때요, 불평하는 한두 사람이 나옵니다. 뭔가 홈미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내가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길었어요 라든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가 아니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 때문에 미팅을 없애거나 시간을 줄여서는 안 돼요. 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그룹의 큰 리더가 사라져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80명이 갑니다. 제가 제 퍼스널 쪽에서 80명, 김혜련 사람 쪽하고 해가지고 80명이 갑니다. 저희들 쪽만 거의 다 가더라고요. 저는 80명이 갔다 와가지고 다 아메의 비전을 보고 큰 리더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요, 정말 7박 8일 동안 정말 쉬운 일정이 아니에요. 돈도 한 350만 원, 개인적으로 경비까지 합치면 400만 원 들어가요. 그거 아이고 안 갔다 오고 80명이 400만 원씩 38이 24 2억 4천만 원 PB 올리면 낫지? 저는 절대로 그 생각 안 해요. 저 PB를 안 올라요, 그거. 저는 그렇게 80명이 400만 원씩 48이 32 3억 2천이죠. 3억 2천을 들여가지고 미국 갔다 오면요, 80명 중에 8명만 미국 본사 방문, 미국 펑션을 보고 버니스 한센 여사님 100주년, 지금 100살 됐거든요. 그분을 직접 만나고 손을 잡고, 그래서 8명만 나는 100살이 돼도 정말 존중받고 귀함을 받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가진 강력한 리더 18명만 만들어지면요, 이번 여행은 대성공인 거예요. 대성공. 나머지 60명이 그만둬도 돼요. 괜찮아요. 왜? 중요한 건요, 나는 지금 이 안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안에 해가지고 내 주위에 몇몇 사람하고 그냥 좀 먹고 사는 정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진 않아요. 지금은 저는요, 저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여기 그릴 수 없는 거대한 국가,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요. 이런 거대한 조직, 시스템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나 혼자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보다 더 꿈이 원대한 사람 중간중간에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지자체처럼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한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요, 점점 게으른 사람들, 점점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밖에 주위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 남아있지도 않죠. 다 없어지죠. 하지만은 정말 강력한 리더들, 꿈이 있는 리더들, 그들과 함께 정말 강한 스크램블을 짜잖아요. 이번에 김태수 법학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올 네트워크를 엮어가는 거라 했잖아. 한 올. 이게 위에서 내가 한두 명 그냥 알려놓는다고 쭉 이게 엮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쭈쭈쭉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18년 해보니까요, 정말 제대로 탄탄하게 연결해 붙어야 돼,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부담스러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학벌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선배, 후배 이런 거 따지면요, 그건 벌써 여러분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따지면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한 사람들도 학벌 따질 테니까, 학벌 따지고 나이 따질 테니까. 그러면 그 큰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가문, 큰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요, 여기에 여러분 지금 첫걸에 있는 지금 참모들이요, 아주 철저합니다. 저는요, 그 김종희 사장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1% 의심이 없습니다. 김종희 사장님이 아무리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오해할 행동을 해도 저는 그걸 오해하거나 곡해해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속상한 마음보다는요, 이분을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가 부족하다면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 집안을 욕하거나 나무라 할 게 아니고, 그래야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가 부족할 때는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우겠다. 왜? 부모의 집안이 곧 내 집안이니까. 부모의 가문이 곧 내 가문이니까. 그게 내 자식들한테 부모의 긍지가 곧 내 긍지가 내가 내려갈 테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정말 스크램블을 짜시고 팀을 만드세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여러분 그 옛날에 달마의 놀자에 보셨죠? 게임에 그 깨진 단지에 물 붓기 할 때 어떻게 성공했어요? 그게 성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공은 깨진 단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바깥에서 사는 것처럼, 바깥 세상은 어때요? 깨진 단지끼리 맨날 서로 그저 열등된다고 막 서로 부딪히고 서로 더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막 고달프고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10년, 20년, 30년 사회생활해도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단지가 서로서로 치고받고 싸워봤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깨진 단지가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공의 우물에 몸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의 우물이 돼야 되겠죠, 이게. 성공의 우물이. 여러분이 먼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공의 우물만 대주시면 어떻게 돼요? 누가 들어와도 물이 차겠죠. 그 방법이 뭐냐? 똘똘 뭉치시란 말이에요. 두 생각을 하지 마세요. 두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곳에 마음을 정하지 않고 두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어간다고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폰서를 지지하고 엄마를 아빠를 지지하다 보면요. 언젠가 때가 되면요. 정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훌륭한 부모로 훌륭한 왕으로 모시는 날이 와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거대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거대한 미래, 정말 원대한 미래, 정말 풍요로운 삶, 멋진 삶을 원하신다 그러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남을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요. 앞으로는 다 네트워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메가 트렌드, 대기업에 우리 서민들이 붙어가지고 월급 받아가 종속돼서 먹고 다 살던 시대 끝났다 그랬죠. 대기업 이제 우리 책임 안 져줍니다. 다 자르고 있잖아요. 왜? 로봇들 사니까 자기들도 속편하고 효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말한 것처럼 마이크로 트렌드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전부 다 각자가 주인이 되는 이 네트워크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선거의 의무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림을 짜셔가지고. 앞으로 나이, 학벌 불문하고 스펙 불문하고 여러분 밑으로 다 들어오십니다. 전부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그룹이 다 모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감정 소모의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자고요. 특히 올해, 내년,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 암의 성장은요 이미 보정수표를 받아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 답을 통해서 멋진 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